자, 마지막 시간이죠. 자, 기운 내셔서 우리 원가에게 가능한 한 8개 다 마칠 수 있도록 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주간접비는 재료나 노무비는 실제로 가지만 제주간접비는 실제로 가게 되면은 월말까지 원가계산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자, 우리 회사의 1년의 제주간접비가 연간 제주간접비가 얼마나 될까 요거를 예측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자, 제주간접비 연간 예상이면 자, 예정 사용 시간을 예정 작업 시간을 자, 예를 들어서 10,000시간. 그럼 10,000시간에 1,000만 원이면 자, 여기서 이제 시간당 배부율이 1,000원이 나오죠. 자, 요 놈을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를 구하느냐? 실제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몇 시간을 사용했느냐? 자, 실제 시간이 3,000시간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나오죠. 자, 요 300만 원을 예정이라고 하고 자, 월 말에 실제가 집계가 돼요. 자, 실제가 320. 그러면은 20만 원을 자, 얘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적게 했구나. 과소배부됐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 300만 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로는 270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30만 원을 크게 했구나. 과대배부했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300만 원을 예정 배부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예정이 대변해요. 그래서 제주간접비 300.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제공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공품 300. 요게 예정. 그럼 이제 실제는 자, 제주간접비가 차변이 옵니다. 자, 실제는 320이 나왔네요. 그러면 자, 대변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요게 이제 320이 소비된 거죠. 그러면 300을 예정했는데 실제는 320이 나왔다. 그럼 이제 차이가 20만 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모자른 쪽에다가 이렇게 제주간접비를 20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320 동일해지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아니면 제주간접비 차이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예정 배부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를 자, 이 제주간접비 배부 차이를 자, 얘를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보내는 방법이 자, 먼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법 그러면 전액 매출원가로 보내요.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그러면은 손익이에요. 손익. 그러니까 매출원가법은 매출원가, 영업의 손익법은 손익. 그 다음에 이제 보충률법 그러면은 매출원가하고 제공품하고 제품으로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기말의 제공품, 기말의 제품, 매출원가 요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는 보충률법이라고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게. 자, 요게 제주간접비의 예정 배부 시 회계 처리와 처리 방법.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300만 원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로는 270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 여기가 270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쪽이 모자르죠. 그러면은 자, 차변의 제조간접비 30.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이쪽으로 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처리 방법.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차변에 보내고 매출원가법은 바로 대변의 매출원가.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은 차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손익. 그 다음에 보충률법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대변의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 이렇게 쪼개주면은 요거를 우리는 보충률법이라고 한다. 자,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가운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은 예정 제조간접비와 실제 제조간접 원가를 비교해서 예정 배부가 크면은 과대,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이 적으면 과소 배부. 요거 세 가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그 다음에는 부문비죠. 자, 부문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문비는 자, 제조간접비예요. 그런데 이제 제조간접비를 보다 자세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이 제조간접비가 우리 공장에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느냐, 발생한 장소별로 나누어서 이 집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자, 먼저 이제 모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목, 그 다음에 배부기준,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이제 제조부문과 자, 보조부문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 우리 회사의 제조부문에는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이 있고, 자, 보조 부문에는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있다. 그러면 자, 우선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자, 부문 개별비. 자, 부문 개별비는 제조간접비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다이렉트로 집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총 합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비는 개별적으로 각 부문으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각 부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부문 공통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공통비는 자, 어떠한 인과관계에 따라서 각 부문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래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자, 배부 기준을 각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회사의 건물 감가상각비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얘를 안분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다. 그러면은 기계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각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제조간접비를 얘네들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가격으로 이렇게 배부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동력비다. 그러면은 이러한 동력비는 자, 각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이 기계들의 마력에다가 운전시간을 곱한 거,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같은 게 있으면 자, 이런 복리후생비는
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자, 요거를 배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부하면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총 합계가 이렇게 집계가 돼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이게 처리하느냐?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절단 부문으로, 그 다음에는 조립 부문으로, 그 다음에는 동력 부문으로, 다음에는 수선 부문으로 이렇게 이제 배부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보조 부문비, 동력과 수선을 자,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요? 제조 부문, 절단하고 조립 부문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자, 또 하나의 표를 그리는데 자, 이 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부문비 배부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요 합계를 제일 위로 보냅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자, 뭐를 쓰느냐? 요 밑에 있는 합계를, 여기 있는 합계를 제일 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 부문비 합계는 요 금액이 여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맨 위로 보내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다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자,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보조 부문비를, 자, 제조 부문에 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이름은 보조 부문비 배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직접 배부법. 자, 직접 배부법은 여기 나와 있는 동력과 수선을 자, 어디로 보내요? 자, 얘네들은 무시하고 자, 동력을 여기와 여기로, 수선을 여기와 여기로만 이렇게 바로 배부하면 그러면은 이게 직접 배부법이죠. 그러면 이제 요 배부한 결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금액이 절단과 조립으로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합하면 얘가 되겠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가 돼서 요 금액이 여기로 그대로 집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자, 여기 있던 동력과 수선이 여기 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절단과 조립이 자, 얘가 어디로 가느냐? 제, 공, 품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부문비를 설정 안 할 때는 제조간접비를 바로 제공품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부문을 설정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우리 공장의 어느 장소에서 제조간접비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의 규모가 적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문비를 안 하는 거고, 공장의 규모가 크다. 그럴 때는 정확한 원가 배부를 위해서 이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데, 이때 배부하는 방법이 자, 보조 부문의 용역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얘네들을 자, 절단과 조립으로만 보내면 요거를 우리는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 배부 순서를 정해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수선 부문 먼저 배부하는 쪽을 뒤에다 써요. 그럼 여기가 수선 부문이죠. 그러면 수선 부문을 절단과 조립과 동력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력은 여기 자기 자신하고 수선에서 온 놈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자, 이번에 동력 부문은
여기 절단과 제주로만 오고 여기는 안 오는 거죠. 이렇게 배부 순서를 정해서 배부하는 것을 단계 배부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배부법. 자, 상호배부법은 얘들의 용역 관계를 100% 다 고려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상호배부법. 그래서 보조부문비를 배부할 때는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계산 문제는 우리 계산식에서 하면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자, 가장 정확한 방법, 요게 상호죠. 그 대신에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부정확하지만, 자,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직접배부법이고, 자, 단계배부법은 그거의 절충적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자, 이 보조부문비를 배부할 때 가장 정확한 순서로 나열한 거, 그러면은 상호, 단계, 직접,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 자, 45페이지에, 자,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배부를 생략하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 자, 단계배부법은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의 절충적인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의 수수를 일부 고려하여 가장 많은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적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절충식.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위하여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배부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는 상호배부법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문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에는 개별원가와 종합원가가 있죠. 45페이지에. 자,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주문 생산 형태에서, 종합원가는 동종 유사 제품의 대량 연속 생산. 그래서 개별원가에 적합한 업종은 건설업이나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인쇄업, 수산업, 법무법인 이런 데가 주문에 의해서 하나씩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이에요. 따라서 시멘트, 제분, 제지, 유리, 정유, 섬전, 자, 염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가지고 대량으로 만들면 종합원가. 자, 원가 집계 방법. 개별원가 계산은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기간별, 공정별로 평균화 과정을 거쳐서 원가 계산을 한다. 자, 계산의 정확성. 개별원가는 상대적으로 정확하죠. 그에 비해서 종합원가는 계산은 간단한데 개별원가에 비해서는 부정확하다. 자, 핵심 과제. 개별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가 가장 중요하고, 종합원가는 기말 제공품의 평가, 요게 중요하죠. 자, 원가의 분류. 자, 개별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고, 종합원가는 주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이원화하면 된다. 가공비란 주요 재료를 제한 모든 것이죠.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개별원가에서는 미완성된 제품에 집계된 금액, 요게 기말 제공품이고,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에서는 우리 말 한 말 초당 이렇게 계산한 게, 자, 바로 이 기말 제공품의 원가. 자, 장단점. 개별원가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종합원가는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는 뭐 워낙 많이 했죠? 자, 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자, 평균법은 말, 완말. 그 다음에 초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완말, 마이너스 초, 당. 자, 그래서 이 밑에 분모는 물량이고요. 분자는 돈이죠, 돈. 이렇게 해서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그 대신에 이제 뭐가 중요해요? 자, 주요 재료와 가공비로 나눠야죠. 자, 이때 주요 재료는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되느냐,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되느냐. 가공비는 착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공비는 무조건 진척. 그 다음에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소비됐다. 그럼 무조건 100%. 자, 기말 제공품은 자, 무조건 100%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둘에는 진척도에 따르는 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자, 기초가 200개가 있었고 이번에 착수가 800개가 됐고 완성이 700개고 자, 기말이 300개다. 얘는 30%고 자, 얘가 6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요? 자,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 그럴 때는 기말이 300개가 되는 거죠. 100%. 자, 300개 곱하기 완성 700개 플러스 300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초, 당, 돈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됐다. 그러면 진척도예요. 자, 180개 곱하기 자, 완성은 700, 기말은 180 이렇게 자, 가공비도 역시 요거죠. 자,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선입선출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초가 되죠. 자, 마이너스 초 200개. 그 다음에 진척도를 따진다. 200개의 30%니까 마이너스 60. 자, 무조건 종합원가는 말, 안말, 초당 요것만 계속하시면 끝. 자, 그래서 종합원가 끝났습니다. 자, 평균법, 선입선출법 다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원가. 자, 결합원가는 하나의 원재료를 투입해서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이 분리되는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하고 분리점까지 들어간 돈. 자, 이 돈을 우리는 결합원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이 있을 때 이 결합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배부 방법에 따라서 물량기준법,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자, 물량기준은 단순히 얘네들이 몇 개냐. 자, 40개, 50개, 10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결합원가를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단순히 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물량기준법. 자,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자, 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을 자,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을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 다음에 마지막 순실현가치법은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뭘 빼야 돼요? 추가 가공비하고 자, 그 다음에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뺀 금액. 자, 요거를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요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A 제품과 B 제품과 C 제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법이라고 한다. 자, 그 결합원가 나오면은 공짜죠. 이게 어느 걸로 기준으로 할 거냐. 요것만 빨리빨리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하단 표준원가. 자, 표준원가는 뭐예요? 사전에 예정된
자, 가격에 의해서 표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와 비교를 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요게 표준원가입니다. 그래서 표준원가의 목적은 원가를 통제하는 목적이다. 그걸 원가관리라고 하고,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 목적으로, 또 경영자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자료로,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계획하고 생산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표준원가다. 표준원가는 뭐 우리 맨날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표. 요거고, 자, 뒤에가 돈이죠? 가격이고, 앞에는 시간 또는 수량이죠. 시간이나 수량. 그리고 이제 요것만 좀 잘 포인트죠. 자, 저게 뭐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나 자, 표준 시간이 되는 거다. 요것만 구할 줄 알면은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온 금액, 자, 여기에 나온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120이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20만 원이 표준보다 더 들어갔으니까 불리한 차이다. 자, 근데 요거는 뭐예요? 자, 시간이 더 들어가거나 수량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시간 차이 또는 수량 차이, 시간 차이, 수량 차이, 다른 말로는 능률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만약에 9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120이 표준인데 90만 원 들어갔으니까 30만 원이 유리하게 된 거죠. 요거는 유리한 차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가격 차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 차이. 그 다음에는 임율의 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료는 가격 차이라 부르고, 노무비에서는 임율의 차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여기가 요게 재료비 차이 또는 10만 원 유리네. 자, 10만 원이 유리하고, 얘를 재료비 차이 또는 노무비 차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요게 바로 표준원가. 자, 그래서 표준원가는 우리의 실표, 요것만 잘 정돈하시면은 수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VP 분석. 자, CVP 분석은 원가와 조업도 이익의 분석이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자, 우선 손익분기점 수량을 물어보느냐, 그 다음에는 손익분기점 금액을 물어보느냐, 요거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먼저 손익분기점 수량은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금액을 물어볼 때는 얘가 공원이익률이죠. 공원이익률. 그리고 이제 분자는 손익분기점을 물어본다, 고정비. 자, 손익분기점 금액을 물어봐도 여기는 고정비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이익 수량. 자, 목표이익 수량은, 자, 위에 이거는 똑같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같은데 여기가 뭐가 돼요? 고정비 플러스, 자, 여기에 목표이익,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목표이익 금액 그럴 때는 공원이익률 분의, 자, 공원이익률 분의, 자, 고정비 플러스, 자, 여기에는 목표이익, 요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후 이렇게 나오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 자, 그 다음에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자, 여기에 목표 이익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뭐만 틀린 거예요? 요것만. 요 공원 이익률 요것만 틀리고 얘는 그대로 오는 거죠. 요 세 가지만 알면 손익분기점 분석은 진짜 쉽잖아요. 그리고 공원 이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원 이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변동 비율. 그러면 이 변동 비율은 또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 분의 변동비. 자, 매출액 분의 변동비. 자, 매출액이 100원인데 변동비가 70원이래요. 그러면 변동 비율은 70%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공원 이익률은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니까 공원 이익률은 30%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CVP 분석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계, MS 비율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 안전한계 금액을 물어보면, 자, 이때는 매출액에서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MS 비율이라고 해서 안전한계 비율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매출액 분의, 자,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얘를 우리는 MS 비율 이렇게 해서 찬찬히 구해 주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원가액의 모든 문제를 마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전부원가와 직접원가. 자, 전부원가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 하는 거고, 변동원가, 직접원가는 내부 경영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자, 전부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제주간접비, 고정제주간접비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변동제주간접비만을 원가로 하는 거죠. 따라서 고정제주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요게 직접 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자, 뭐가 중요해요?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죠. 그래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큰 거고, 자,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아요.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판매량이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전부원가 계산보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크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크냐 이걸 물어볼 때 이때는 뭐야? 자, 생산량을, 자, 고정제주간접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정제주간접비가 100만 원인데 생산량이 100개. 그러면 하나당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생산량은 100개인데 판매량이 90개다. 그러면 10개 차이 나요. 그러면 하나에 10,000원씩 10개니까 전부원가가 변동원가보다 10만 원이 더 크다. 이렇게 답해 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차이 나느냐 할 때는 요걸로 가는 거고, 그냥 물어볼 때는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끝. 자, 그 다음에 고조정법에 의한 원가의 추정. 자, 고조정법에 의한 원가의 추정은, 자, 먼저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의 원가,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의 원가,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변동비가 나오게 되죠. 요거를 이제 변동비. 자, 그러면 이제 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자, 요게
요거하고 이제 얘를 곱하는 거죠. 먼저 얘를 곱해서 요 금액에서 뺀 거, 그게 고정비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고조정법에 의한 원가의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최고 조업도와 최저 조업도를 비교하고 그때 들어간 원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변동원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고정비를 구해서 더해 주죠. 그러면 여기에 원가 함수는 뭐가 돼요? 자, 요게 뭐야? 변동비가 만약에 30원이다. 그 다음에 이게 수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30x 플러스, 자, 고정비가 요게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당 30원의 변동비와 20만 원의 고정비로 원가가 형성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원가 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원가 회계까지 자, 이론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동안들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조금만 자주 한번 반복해서 또 들어보셔서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 놓고 자, 시험 볼 때 잘 기억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좋은 소식 얻어지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는 거 알죠? 자, 전화번호 다 알고 계시죠? 자,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